자,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정리. 다 기억하는지 보세요. 지금 수열을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결국 수열에서 하고 싶은 건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수열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바로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등차 수열하고요. 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는, 즉 B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 이게 크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열 이 두 가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반항. 첫 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공차를 계속 더해야 되는데, 이 항넘버의 차이만큼 더한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n하고 2라고의 차이는 n-1. 이 횟수만큼 d를 더하는 거야 라고 외우셔야지, 저걸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항넘버의 차이만큼 d를 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15가 나왔다. 근데 뭐 A1이 아니어도 돼. A7이라고 한다면 내가 뒤에다 몇 D 더하겠습니까? 대답하는 줄 알았어. 몇 D죠? 8D 항넘버의 차이 8D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이게 그냥 공식처럼 다루는 건데 어떤 원리인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치요? 자, 그러면 이 합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합은 어떻게 되냐?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버전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뭐 별게 아니라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묶어줄 수 있다고. 그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묶어주면 그게 a 플러스 l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여기 한 묶음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 녀석이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 총 n개니까 몇 묶음이냐? 그러면 2로 나누면 2분의 n 묶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리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양 끝,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둘씩 묶으면 다 같은 값이어서 저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이거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L이라는 게 마지막 n번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2분의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n에 여기에 요 위에 걸 그대로 대입한 거 2a 플러스 n-1의 d 라는 것도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등차 수열. 자, 등비 수열은 좀 이따 얘기하고, 등차 수열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말해서 소용이 없고, 자, 요 an을 봤을 때 an이라는 게 결국은 변수는 n인데 n에 관한 몇 차식이었다? 1차식이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n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죠? dn으로 시작합니다. dn. 그래서 이런 꼴이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있는 d,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다? 바로 공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자면 1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실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보세요. 이렇게 활용 문제도 나와요. 그냥 대충 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참수 아닌가요? 이참수죠? 쏴 노란색 같은 가격으로, 쏴 노란색 같은 가격으로, 노란색 쏴, 이게 같은 가로 간격 같은 가격으로 해서 쪼개고 있는 거 보이나? 쪼개고 있다, 쪼개고 있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치?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 y값에서 이 y값을 뺀 거 아닌가? 이 노란색 길이라는 게? 그럼 이 y값에서 이 y값을 좀 빼볼래? 몇 x? 빼봐. 3x 플러스 3. 몇 차씩? 1차씩. x 앞에 개수 얼마? 3.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이 지금 n이 변수로 보나 여기서는 x가 변수인 거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나오면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볼 것도 없어. 1차 함수 나오면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그래서 2차에서 2차인데요. 2차항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노란색끼리 다 더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등차 수열이 확보하는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나? 뭐 똑같아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이 y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몰라.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서
막 이렇게 있다고 쳐. 그치? 나는 쫙 무슨 사다리처럼 이렇게 노란색 길이를 막 다 더하래. 노란색 길이가 등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당연하지. 여기서 이거 빼봐. 이게 y값이잖아. 위에서 아래 값 빼는 거. 얘에서 얘 빼면 뭐예요? 3x 마이너스 1. 어이씨, 이게 3x 마이너스 1이나 3m 마이너스 1이나 똑같은 거니까. x 앞에 개수. 3씩 커지는 거야. 이 길이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씩 계속 주는 거죠. 계속 줄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 첫 장을 줄 수도 있지만, 뭐, 첫 장 줬다 해. 그냥 뭐, 5, 이렇게 해. 딱 보자마자 그냥 AN, 뭐야, 등차 수열이니까. 몇 N? 몇 N? 얘네, 봐봐. D가 N 앞에 개수라니까. 얼마? 마이너스 4N 찍어 놓고, N에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게? 9.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하시라고. 언제 여기다 넣고 있어?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억나니 다 까먹은 거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이야. SN 관련되어서 또 유형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을 때 SN이 최대일 때 혹은 SN이 최소일 때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개념을 알아두셔야지. 합이 최대일 때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을 때 분명 이런 식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점점 커지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저런 거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수에서 계속 점점 커져요. 그럼 원수가 양수가 나오겠죠. 그쵸? 이건 뭐야?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이 양수인데요 점점 줄어요. 공차가 얼마여서? 공차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음수면 점점 줄겠지 뭐.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야? 양수가 나올 때까지만 더해야지 최대인 거 아니야? 음수가 나온 순간 더하면 줄어들잖아 숫자가. 그래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SN이 최대일 때는 어디냐? 그래서 양수항까지 합. 양수인 항이 나올 때까지의 양수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SN이 최소인 걸 구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음수에서 스타트를 걸고 점점 커져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작죠. 거기다가 양수가 딱 나왔을 때 더해버리면 오히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어디까지? 이건 이제 음수항이 시작했으면 음수항이 나오는 데까지만 더하셔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양수항이고 어디까지가 음수항인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지 뭐. 그렇죠? 아이디어만 정리해 봅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SN. 얘들아,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자, SN 정리를 한 거야, 깔끔하게.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 몇 N? DN이죠? DN. 여기다 N 곱하면 DN 제곱이죠? 거기다 2로 나누면 뭐야? 2분의 DN 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그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곱하면 뭐 N이라는 거 나오죠? 관심 없어요. 뭐 나오는지. 뭐 일단 뭐 나오겠죠. 관심 없고.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수항이 있나 없나? 상수항 없다요. 없어. 왜냐 N 가지고 분배하는데 무슨 상수항이 생겨. N은 기준문 쪽에 있잖아. 그래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 뭐가 없는. 다 한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이야. 상수항이 없는 N의 몇 차식? 2차식을 SN이 되는 것이다. 자 1차식 나오면 등차수열. 근데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면 등차수열의 합이란 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게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별 종류. 자, 그때 다 했던 거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꼴로 보자면 이런 꼴이라고요.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근데 뭐야, 씨.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수항이 있어도 등차 수열의 합은 맞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죠. 자, AN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구하는 거냐? n번째까지 합해서 그 전 n-1까지 합을 빼주시는 거였는데 그럼 n번째만 남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이 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렇게 해서 구한 n에 관한 식이 첫째 항은 늘지를 못하고 2에서부터밖에 넣지를 못한다는 거야. 숫자를 A1을 못 구해요. 이렇게 이 식에서는. 왜? n에 2를 넣는 순간 S0가 돼버리니까.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식을 구해봤는데 그럼 뭐해? 둘장부터만 성립하는 걸.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로 구해주는 거죠. 첫째 항은 누구? 원래 주어졌던 이 S1과 A1은 똑같잖아. 첫째 항까지 합은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원래 구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구하고 나서 한 다음에 이거는 둘장부터 넣을 수 있는 건데 이 식 나온 거에다가 2를 그냥 넣어봐. 막무가내로 그냥 넣어봤는데 뭐야? 이거 값이 같아. 그러면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이 한 방에 그냥 써도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를 넣었을 때 여기 식에서 나온 값이 얘하고 다르면 따로따로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첫 장부터 성립할지 안 할지를 얘만 보고도 안다니까요. 원래는 상수항이 없는 꼴이 완벽한 등차의 합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이거 가지고 구하면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얘 가지고 구하면 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제2항부터 성립한 등차, 제1항은 규칙이 어긋나는 왕따.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거라고. 맞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는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웠어. 생각해봐. 이렇게 있어. 이거 딱 있으면 이거 첫 장부터 등차 맞니? 첫 장부터 등차 이거.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AN 한 방 쓰면 돼. 한 방에. 물론 여기다 넣으면 되지. 너 언제 이렇게 계산하고 있냐고. 그럴 수 없다니까. 시가 없다니까. 이거 언제 노가다로 계산하고 있어. 자, 봐. 2차항 개수가 2분의 D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 공차의 반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공차라는 사실. 공차라는 사실. 자, 그러면 2n 제곱이야. 2에다 2배 해봐. 4n이라고 써. 근데 뒤에 숫자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다 1 넣어봐. S1하고 A1하고 같아야 되잖아. S1 얼마니? 1이야.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다 1 넣어서 1 나와야 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된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언제 이 식에 넣고 있어. 넣어도 되는데 해설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시간을 줄이려면 이게 바로바로 하시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수항이 있을 때 기억나나? 이건 좀 헷갈려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다 넣어서 구한 시가고요 얘하고 같은 규칙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일 때 좀 빠르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누세요. 따로 나눠. 그냥 애초에 알잖아. 이미 상수항이 있는 순간 이 식과 얘는 다른 규칙이라는 게 알잖아. 그럼 A1부터 구하는 거야. 그냥 A1 구해. 여기다 1 넣어. 얼마야? 4. 구하고 시작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잘 봐봐. 여기다 잘 봐봐. 그러면 3이 없었을 때가 온전한 모습 아니야? 3을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남겨놔. 이게 진정한 등차의 합의 모습이지. 이거 가지고 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3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상수항 지워버려. 빨리 하는 요령이 그렇다고. 빨리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 넣어. 그냥 넣으면 돼. 자, 여기 봐봐. 내가 몇 n이라고 쓸 것 같아? 얘 2야. 2배? 4n. 여기 1 넣은 거하고 여기 1 넣은 거하고 똑같아야 돼. 여기 1 넣어. 여기 3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뭐 아까 했잖아 이거. 이거야. 실제 궁금하면 시계 넣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어보시면 1이죠? 네, 4죠? 그러니까 등차의 규칙이 어긋나는 애야. 첫 장 제외하고 둘 장부터 우리끼리 등차 이런 거죠. 얘는 아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 이제 암산하실 수 있나요? 도전 암산. 이거 해설지 풀이는 안 쓸게 이제. 해설지 풀이 뭐 그때 뭐 동영상 봐봐. 올라가 있는 거 그때 차근차근 설명했을 때도 있으니까 암산 좀 해봐. 괜찮아, 자신감 있게 얘기해. 한 사람 해봐. 도전 얼마야? 손으로 써. 그러면 암산 못하겠으면. 괜찮아, 찍어도 돼. 찍어도 돼. 그냥 대충 그냥 느낌상 얼마일 것 같아? 아니면 등차야. 등차 뭐 여기들 15? 35라고만 하지마. 35는 아니니까. 60? 너무 많이 간 거 아닐까? 얼추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45일걸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1서부터 10까지 이런 표기는 없지. 근데 이런 표기로 생각해 보라고. 첫 장부터 10번째까지 합이 5라고. 그럼 자, 나는 이거 10개잖아 10개 합이잖아. 이거 너무 많아. 20개 합. 똑같이 개수 똑같이 맞춰줘. 자, 11번째에서부터 20번째까지 합은 얼마게? 15겠지 뭐. 이렇게 두 개 더 해야지 20개 합이 20이니까. 근데 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니? 같은 개수만큼 합으로 묶은 그룹이야.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10개야. 이 팀끼리도 뭐다? 등차다. 원래 애들이 등차면 합을 같은 개수만큼 그룹을 묶은 애들끼리도 등차다라고 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또 동영상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자, 다시 얘기하기엔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 10개가 얘죠. 세 번째 여기 10도 했죠? 여기다 얼마 더 해야 돼요? 10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5라는 거죠. 그럼 S30이라는 건 이거 싸그리 다 더한 거 아닌가요? 다 더해보세요. 얼마? 45. 이걸 암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익숙해지면 암산이 되겠지? 오케이.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이해가나요? 오케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가운데에 두 배는 양 끝에 합과 같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외우셔야 되겠네. 가운데 두 배는 양 끝에 합과 같아요. 외우고 있죠? 그래, 이게 등차 중앙 공식이야. 근데 이제 활용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 세수가 등차다 라고 나오면 설정을 어떻게 할 건데, 세수를? 기억나? 대칭꼴? 가운데가 A, D만큼 더한 거, D만큼 뺀 거, 이렇게 대칭꼴로 설정하라고 했어. 그래서 합하기도 편하고 곱하기도 편하다고. 그럼 자, 5개. 5수. 5개의 수 있지. 그게 등차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운데 수를 A라고 놓고, A 플러스 D, 또 하나 D 더하면 A 플러스 2D. 얘는 A 마이너스 T, A 마이너스 2D.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제 4개의 수, 4의 수가 등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대칭이 아니잖아. 가운데가 없어. 4개 수는. 어이씨, 공차를 D라고 설정한 거야? 공차를 D야, 2D야? 2D라고 설정한 거야. 여기는 뭐야? A 플러스 3D. 여기는 D만큼, 2D만큼 빼는 거니까 A-3D. 이렇게 대칭꼴로 설정하라고. 공차를 꼭 D라고 놓는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자, 이제 등비로 갑니다. 다 기억나나 봐봐. 다시 총정리하는 거야. 자, 등비 수열, B가 일정한 수열, n번 짱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짱을 빵 찍어 놓으면 요 둘의 항넘버의 차이, 항넘버 차이 n-1 그 횟수만큼 공비를 곱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n이 변수인데 변수가 지수에 딱 들어있으면 볼 것도 없이 등비수열이고, 자, 이렇게 n 앞에까지 잡은 이게 뭐다? 공비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한테 n을 주어지기를 4에 2에 2n-1 이라고 주어지면 볼 것도 없습니다. n이 지수에 있습니까? 그럼 등비수열입니다. 등비라니까요. 이게 등비예요. 첫 장이 얼마인가요? 일러보세요. 여기다가 일러봐. 아니 일러보라니까. 8? 1르면 8 아닌가? 여기 1르면 2잖아. 2의 1승 2, 4, 8 8이잖아. 자, 공비가 얼마게? 2라고 하지마. 2가 아니니까 n 앞에까지 잡으라고 했어. n 앞에까지 2의 제곱 얼마? 4. 4배씩 계속 하는 거야. 8에서. 이해하죠? 이렇게 잡는 게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등비. 자, 여기 뭐야? SN 합공식도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R-1로 할 거냐 1-R로 할 거냐 이거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R-1에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야. 이거였었네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원리도 기억하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짝꿍 씌우는 거였어. 짝꿍. 이게 짝지어서 커플이 몇 쌍 나오냐 이런 거였는데, 자, 이 녀석은 말로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죠? 공비 곱해 빼기 말 기억나나? 익숙하지 않니? 처음 듣는 거 아니? 공비 곱해 빼기 공비 곱해 빼기 SSRS 빼기 SSRS 빼기 공비 곱해 빼기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또 나와. 걱정하지 마. 자, 여기 버전이 또 하나 있네. 1-R분의 A에 뭐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그래서 R보다 크면 여기다 넣어.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고. 됐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됐지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n이 변수라면서요. 그러면 자, 요만큼 그냥 상수 아니에요? 상수야. 그냥 n도 없잖아. 상수야. 그냥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a라고 해. 그냥 상수니까 뭐. 그럼 a 가지고 이렇게 분배해봐. 그럼 sn이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a에 r에 n승 마이너스 a 이런 꼴로 생겼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n이 지수에 들어있으면 등비인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있다? 뒤에 상수항이 있다는 것이지. 그치? 근데 상수항도 그냥 상수항이 아니라 요 아래 n승 앞에 있는 a와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이 녀석은 개수라고 읽어봅시다. 그냥 이 녀석을 상수항이라고 읽으면 둘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SN 어라? n이 지수에 들었습니다. 등비인데요. 상수항까지 있습니까? 그럼 등비합입니다. 볼 것도 없이. 등비합인데요. 오유, 이거는 개수하고 상수하고 더했더니 0이 돼요. 완벽해. 근데 개수하고 상수하고 더했더니 0이 아니야. 이거는 좀 불완전해. 뭐 이렇게 이게 뭐시 불완전하지? 이런 생각인데 아까도 했잖아. 상수항이 아까 SN도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게 뭐라고? 등차의 합이라고 했나?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불완전해. 걔는 둘 짝부터 등차라고 했죠? 규칙 자체가 똑같아요. 이거 구해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구하실 거죠? AN을 구해보시면 AN이라는 게 SN에서 SN-를 빼는 건데 이 식의 치명적인 단점. 아유, 이 이상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따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다음에 따로따로 구하신 후에 여기다 1 넣어봐서 정말 이해하고 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보시면 사실 다 해봤어.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첫 장부터 등비가 맞는데 이건 둘 장부터 등비 이거하고 이거하고 규칙이 따로 어긋나 있더라는 거야. 이게 당연하지. 불완전한 모습인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험에 뭐라고 나와? 2에 3에 n승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잖아. 대표형 풀어봤잖아.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든 AN이 등비 수열인데요. 첫째 항부터 등비이기 위해서는 K에 뭐 들어가요? 그럼 얘 뭐 들어간다고? K 뭐 들어가냐고. 얘하고 합이 0이어야 돼. K에 2 들어가면 되지. K에 2 들어가면 첫째 항부터 등비라니까. 2 말고 다른 숫자 들어가면 둘째 항부터 등비고. 알겠나? 이거 진짜 했던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K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첫 장부터 등비일까요? 이것도 했었어. 해봐. 마이너스 2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2 아니니까. 마이너스 2 아니야, 이거. 이 개수 아니야, 이거. 개수 2 아니야. 개수 보실 때 어떻게 보라고 했어? 개수 볼 때 여기 위에 뭐여야 돼? n이어야 돼. n일 때 앞에 개수 있는 거야. 기준이 n이어야 된다고. 이거 n 아니라니까. 그치? 그럼 바꾸셔야지. 이 식 바꾸셔야 된다고. 잡아봐. 이렇게 쪼갤 수 있지? 3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뭐야? 9, 2, 18. 3의 마이너스 n승 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3의 마이너스 1승이 뭔데? 마이너스 1승이 뜻하는 게 역수라고 했어. 역수. 3분의 1에 n승 플러스 k. 됐어. 계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이어야 돼. k가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8. 기억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였네? 그래, 기억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이게 등비면 이게 가운데 있어서 등비 중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운데 두 배는 이건 아까 등차 중앙이고 가운데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아요. 아까 거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 등차 중앙은 뭐였어? 가운데 두 배는 양 끝에 합과 같아요. 이거였고요. 헷갈리니까 제대로 외우세요. 가운데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였어요.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공식. 세 개가 등비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공식이다. 라고 했었고요. 됐지요? 오케이. 뭐 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뭐 해보셔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대표형 다 풀어드렸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숙제를 해오란 말이지. 숙제하다가 대표형이 안 풀리면 당연히 그 아랫 게 안 풀리겠죠.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같이 대표형 푼 거 카페를 좀 이용해 달라고. 그렇지. 수요일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앞에 거는 뭐 카페를 안 봐도 충분히 수업만 들어 따라오잖아. 근데 계속 까먹잖아. 수열, 지수로그, 특히 이 파트는 좀 어려우니까 복습을 하면서 뭐 컴퓨터 켜고 할 필요 없다니까. 너네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으로 된다니까. 그냥 해. 휴대폰을 옆에다 놓고 뭐 하다가 대표형 막혀. 그러면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그것만 딱 보라고. 보고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보세요. 954번 하고요. 957번 두 문제 풀고 쉴 거고요. 미안하지만 테스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록을 남겨달라고 또 자꾸 막 데스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그거는 간대요. 뭐지? 이게 뭐지? 겨울방학 특강? 이 겨울 특강이죠. 이거 끝나면 집에 가정통신문이 가나봐요.
그 가정통신문에 그동안 그 성적표 있죠. 그냥 우리 테스트 봤던 게 다 점수화돼서 들어가나 봐요. 몰라,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봐. 그러니까 그게 주소로 가는 거잖아. 우편함을 맨날 보라고. 알았지? 알아서 나 그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다고, 내가. 데스크에서 보내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근데 엄마가 꼭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불태워버려. 라이터 있잖아. 없나? 담배 안 피시나? 그러니까 알아서 제거해. 그죠? 엄마 나한테 전화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우선 954번하고 957번을 풀기 전에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쉴게요. 봐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고. 거의 몰라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 게 이상하죠. 아는 게. 이 파트가 이제 원리학계라는 건데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내요. 왜? 어려워하니까. 학교 시험에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등급을 갈라주려고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해하지 않고 좀 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리학계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원이라는 건 원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리자?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넣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 생겼어. 뭐 이번 설 연휴 때 돈을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용돈으로 뭐 주잖아. 세뱃돈 이런 거 안 받으셨나? 뭐 이제 고등학생 된다고 하면 좀 꽤 금액이 커지지 않나? 금액이? 내가 사촌동생이 준 것 같은데 사촌동생이 맞나? 걔가? 사촌동생이구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아니, 조카인지 사촌동생인지 헷갈려. 사촌동생이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세배하러 왔더라고. 대학생이니까 좀 크게는 탁 그냥 100만 원 줬는데 똑같아요. 그런 거 이제 100만 원을 니네가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 세뱃돈으로 현실과 맞는지 모르겠으나 1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이게 항상 이 파트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무조건 은행에 넣는 거야. 모든 돈을.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다 이건 없어. 무조건 은행에 넣는다는 전제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월 이율을 준다고 하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월 이자를 주는 거야. 근데 막 과감하게 엄청 좋은 은행이라고 해. 10%씩 준다 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쳐. 그럼 100만 원을 딱 갖다 넣는데 어때? 이런 거야. 100만 원을 갖다 넣었어요. 그럼 한 달 뒤가 됐어요. 한 달 뒤. 이해해 보세요. 이해를 하지 않고는 사실 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한 달 뒤가 되면 10%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기존 게 100%면 10%를 더 붙여준다니까 110%가 된 거 이해가요? 이거 10%가 1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 된 거예요. 110만 원이 됐다는 걸 숫자를 쓰려면 100 곱하기 내가 뭐 하면 되냐? 110%가 됐습니다를 1.1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110%가 100분의 110이니까. 이해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마다 1.1배를 해주는 거야. 어이씨. 그럼 이게 얼마 된 거야? 110만 원이야. 그럼 그 다음 달은 10만 원 이자를 줄 것 같아? 11만 원 이자 줄 것 같아? 11만 원 주는 거야. 다음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10만 원이 됐잖아. 그 110만 원의 10%는 뭐야? 11만 원 주는 거라고. 그치? 매번 그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금액이 이거죠. 그게 몇 배가 된다? 다시 또 1.1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1배 할 거야. 기존 금액에다가. 근데 이렇게 써도 돼? 얘가? 그럼 이건 몇 달 뒤의 금액이야? 한 달 또 지난 거야. 이게. 또 한 달이 지난 거야. 한 달 또 지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달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럼 너네가 봐봐. 가지고 저 1년 뒤에 좀 찾아보려고. 1년 뒤에. 1년 뒤가 지났어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돼 있을 거냐 그랬을 때 100만 원에다가 1.1을 몇 번 곱한 거? 12번 곱하기 해주면 1년 뒤니까 이 금액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돈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야. 이해하나? 그럼 결국은 얘는 매달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돈을 처음에 딱 맡겨놓고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다가 1년 뒤에 은행에서 다 됐다고, 기간 다 됐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은행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맡겨놓고 나중에 빵 찾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 이렇게 찾는 거를 정기 예금이라고 해. 이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어른이라고 하면 한 대학생만 돼도 알아. 대학생 되면 알바할 거 아니야. 알바비로만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든 120만 원을 벌든 열심히 뭐 시급 받아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거 하면 애들 알바 가지고 뭐 남자애들이야 뭐 그날 그냥 술 처먹고 끝나겠지만 여학생들은 잘 모으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때 이제 정기 예금을 찾아가시겠죠. 차이가 뭔지 우선 이따 봅시다. 이게 정기 예금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번에 이제 세뱃돈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할아버지가 갑자기 야 100만 원을 주면 네가 다 쓸 것 같아. 안 되겠어. 할아버지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줄게. 이렇게. 대신 12달 넣어줄게. 그럼 괜찮잖아. 뭐 이랬더니 그럼 120만 원이니까 오케이 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콜을 그랬단 말이야. 그럼 너네 지금 매달 10만 원씩 생기는 거야. 인정하나?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매번 은행에 넣는다는 가정이야. 이해하나? 그러면 첫째 달 봐봐. 첫째 달에 네가 10만 원이 생겼어. 은행에 넣었어. 여기 10만 원이요.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1월이라고 해. 1월 달부터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1월. 2월에도 이제 받을 거 아니야. 10만 원이요.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지. 막 문자로 띵동 10만 원 이러면서. 또 3월이 됐어. 3월 할아버지한테 또 10만 원 띵동 이렇게 오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한테 돈이 오자마자 뭐 한다고? 은행에 넣는다니까? 그럼 이 10만 원은 과연 쭉 갔을 때 내가 돈을 찾으려고 해. 1년 뒤가 됐어. 얼마가 돼 있을 거냐? 얘들 무시하시고 요 10만 원. 10만 원은 똑같이 했잖아 이거. 10만 원. 근데 한 달 지날 때마다 1.1배 해준다 했잖아. 12달 지났으니까 몇 배 주겠어? 12번 곱한 금액을 줄 거 아니니 나한테? 얘들아 이 10만원 따로 20만원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달에 10만원 나오자마자 여기 또 10만원이요 또 갖다 내겠죠. 은행을 매달 가야 돼요. 할아버지가 매달 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주는 대로만 또 갖다 놔요. 그럼 이거는 얘들아 10만원 그 다음 달에 넣었어. 그러면 1.1을 몇 번 곱해주게 해요? 아니 한 달 뒤에 넣었다니까. 그럼 이건 12달이 지난 거면 이건 몇 달 지난 거야? 11달 지난 거 아니야? 이 금액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은 이 금액이 되어 있을걸? 이때 기준으로 보자면. 이해가요? 12월 말 기준으로 보자면. 그럼 이 10만 원은 쭉 가서 얼마 돼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마지막에. 이해하시나요?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쭉쭉쭉쭉 가겠죠? 가겠죠? 계속 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만 원을 주실 거 아니에요? 10만 원 받자마자 12월 초에 갖다 딱 넣는단 말이죠. 여기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찾겠죠. 네, 봐봐요. 이게 지금 12월 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좀 아셔야 되는데 12월 초란 게 12월 1일 날 넣었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12월 말일 있죠. 12월 말.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돈을 넣어놓고 12월 31일 날 돈을 찾으면 한 달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사실은. 하루가 더 지나야 되거든? 근데 한 달이 지났다고 봐줘요. 은행에서 실제, 현실에서도. 매번 1월 1일에 딱 가지 않고도 연말에 딱 가도, 그래요? 한 달? 하루? 오케이, 콜, 괜찮아. 하면서 준단 말이야, 실제로. 실제 은행에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12월 말도 그냥 한 달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1배 한번 해준단 말이지. 그럼 내가 10만 원을 막 드립다 12번이나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12번이 각각 넣은 게, 는 그 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개월수가 달라요. 각각. 그래서 첫 번째 10만 원 이 금액이 되어 있고요. 훨씬 크죠. 그 다음은 이거 돼 있고요. 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돈 찾을 때는 어차피, 다 한꺼번에 주세요. 찾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 다 줘요. 이렇게 한다고.
그 은행원이 이거 다 합쳐서 줄 거 아니냐고. 이걸 다 합치려고 봤어. 더하려고 봤다고. 더하려고 봤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거꾸로 가면 지금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야? 1.1씩 곱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수가 몇 개인데? 12개의 숫자잖아. 이 12개, 이 수가 등비라는 거 인정해? 그냥 우리 뭐 하자는 거야? 등비의 합공식을 쓰겠다는 거야. 등비의 합. 그래서 이거는 굳이 써보자면 자, R이 이거지? R-1분의 이걸 A라고 잡으셔야 되겠네. A의 R의 개수 12개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이 금액이라고. 아 근데 1.1에 12승 이런 건 진짜 계산하냐? 나와요. 문제 보시면 거기에 얼마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주어요. 오케이. 혜택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럼 이건 뭔 차이냐 그러면 이건 뭐 봐. 이건 매달 조금씩 넣었지. 이건 큰 금액을 한 방에 넣어서 나중에 한 번에 찾는 거고 얘는 매달 조금씩 넣는 건데 이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거 정기 적금이라고 해. 엄마가 뭐 적금 듣는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집이 워낙 잘 살면 적금 들 일도 없겠죠. 그쵸? 집에 뭐 그런가?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 너무 잘 살면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너무 잘 살면 나는 맨날 예금 적금 들고 있어. 와이프 몰래. 돈 모으면 황충이라고 해외여행 가려고 지금 같이 적금 예금 붓고 있어요. 무슨 커플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커플 할 때도 대학생 때 그런 거 하지 않나? 아니, 중고등학생은 안 할 것 같아. 중고등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그쵸? 갑자기 같이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모으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중고등학생이. 대학생들부터는 돈을 모으거든요. 왜? 여행 가려고. 유럽 여행 이런 거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깨지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보통 깨집니다. 그거 다 모으기 전에 깨지죠. 아무튼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큰 금액을 한 번에 딱 넣어서 빵! 이게 예금이에요. 얘가 맡길 예자야. 큰 금액을 맡긴다. 정기라는 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매월 적금, 쌓을 적자 금액을 계속 넣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가지 인식하셨으면 자, 정기적금이라고 인식이 되시면 매번 조금씩 넣어주고 다 더한 건데 그게 뭐라고? 등비의 합이라는 걸 외워라. 아, 정기적금 그럼 등비의 합이구나. 됐죠? 정기예금 이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등비의 합이지 뭐. 그쵸? 그래서 크게 보시면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요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정기 예금이냐 정기 적금이냐 이렇게 물고 주로 이걸 물어보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합친 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연금 문제. 연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없겠죠. 고등학생, 중고학생 알기 어려운 내용이야. 연금이라는 게 그냥 퇴직금이라는 건 들어본 적 있니? 그래, 퇴직금.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면 주는 거거든? 고생했다고? 근데 선택하라고 해, 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한단 말이지.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 얘처럼 100만 원 한꺼번에 줄까요? 아까 할아버지가 했듯이 나눠서 줄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저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그냥 나눠주세요. 저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화 시키려면 이런 거예요. 큰 돈, 라지 A1을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매달 스몰 A1씩 매달 받을 것이냐. 이건데,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런 원리는 아니에요. 너희가 잘 봐봐.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1000만 원을 이렇게 한 방에 줄까? 아니면 10달에 나눠서 100만 원, 10달에 나눠서 100만 원씩 줄까? 그러면 네 생각해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줄까? 10달에 100만 원 나눠줄까?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너네들끼리는 친구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친구한테
1,000원 빌렸어. 그냥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야 1,000원 있냐? 그럼 1,000원 빌렸어. 내가 갑자기 걔한테 깜빡하고 있다가 걔가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여기 너 왜 1,000원 안 갚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1,000원 이렇게 주면 오케이 하고서 가지. 걔가 일주일 지났는데 막 하면서 이자 따져가면서 1,253원이야. 그럼 50원 딱 주면 3원은 없어. 그러면 3원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렇다는 거죠. 은행은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게 당연하죠. 친구들끼리 돈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충일이 형한테 내가 돈을 얼마 전에 빌린 적이 있거든요.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난 용돈 받고, 그 형은 와이프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돼가지고. 남는 게 돈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돈 좀 줘봐. 그랬더니, 이자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우리 그게, 정이 없지 않냐? 어떻게 친구끼리, 그런데 아니, 그게 너무, 계속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너무 당연한. 형한테 이제 100만 원 정도 껐는데, 100만 원 좀 줘봐. 그랬더니, 그래? 한 달 쓸 거야? 그러면 10%? 110만 원? 이렇게 했어. 그것도 나는 그냥 싸다고 생각하고 갖다 쓰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1,000만 원 한꺼번에 가져갈래? 100만 원씩 10달 줄까? 그러면 이거 선택하는 애는 정신병 가야 돼. 그렇지 않아? 정신병 가야지. 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뭐 하면 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선택이? 바보 아닌 이상 이걸 선택하진 않을걸? 그치? 이게 낫다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보다 금액을 적게 주는 거죠. 이걸 적게 주는 거지. 이게 적어야지 좀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라지 A1을 받아갔어도 큰 금액을 받아갔어도 이걸 뭐 하는 거야? 무조건 가정 자체가 은행에 무조건 넣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쓰면 안 돼. 그러면 처음에 라지 A1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 매달 1.1배씩 해주지. 그래서 만약에 12달 후라고 나누면 12달 지났어. 그러면 라지 A1을 받은 사람은 정기예금에 넣을 거 아니야. 이해가? 큰 금액을 받은 사람은 정기예금에 빵 넣어서 12달 뒤에 찾아갈걸? 그 다음에 스몰 A1씩 매달 받는 사람은 뭐야? R-1분의 초항이 이거야. 1.1 곱한 거. 초항에 R에 N승 마이너스 1. 이게 뭐야? 등비합이지. 그러니까 매달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은 매달 금액을 넣어야 돼. 결국 12달 후에 정기예금을 넣은 사람과 정기적금을 넣은 사람은 금액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 선택을 하든 이 선택을 하든 차이가 없는 거잖아. 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잖아. 이해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니?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뭔 소리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어떻다? 같다라고 넣는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짬뽕시킨 문제. 그게 연금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주고, 다 A1이니 뭐니 다 주고 라지 A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라지 A 다 주고 스몰 A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얘 주면 얘 구하라고 하고 얘 주면 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나?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물론 지금 내가 세 가지 유형을 설명했잖아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대표 유형으로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C단계 정도 가시면 이상한 짓을 해요. 문제마다. 한 10달은 이자가 한 10%였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얼마를 인출해서 빌려주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5% 이자가 막 붙기 시작하고 내가 그때 갑자기 뭐가 복권이 당첨돼서 돈을 더 넣기 시작했고 나중에 누가 또 뭐 연금으로 전화해 준다고 해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거 나오면 정규에 풀 수 있는 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진 않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옛날에 진짜 어렵게 냈거든. 자, 두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금방 풀어요. 푸는 거는. 자, 봐봐요. 영훈이의 부모님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3년 후 연말까지 대학 등록금 42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연이율이 5%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그래서 복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단위 복리가 있는데 단위 문제는 안 나오니까 설명을 아예 안 한 거야. 실제로 은행에서 단위? 아니야.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계산할 때 주로 단위로 계산하지. 친구들끼리 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원 빌려줘. 나 라면 사 먹게. 뭐 이랬더니 그러면 하루에 10%씩이야. 뭐 거의 뭐 사채지 그냥. 거의 친구 막 삥 뜯는 애지 뭐 거의. 근데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갚으려고 해. 그렇지. 친구 얼마 달라고 하겠어? 야, 하루에 10%씩이야? 그러면 하루에 100원씩이잖아. 1,300원 주면 돼, 친구한테. 이건 뭐 한 거야? 이 처음 금액에 대해서만 10%씩 이자를 붙인 거지. 다음 날도 100원, 그 다음 날도 100원, 그 다음 날 100원, 1,300원. 이해가나? 이런 건데, 왜 복리는 아까 이런 거야. 원래 1,000원이었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1.1배. 그럼 여기 1,100원에 또 1.1배. 1.1배. 그래서 1.1을 3번 곱한 거. 이만큼 달라고 친구가 그러면 그 새끼는 복리를 아는 새끼야. 복리. 씨, 친구 사이에 복리로 또 이자를 받아 처먹는 거지. 살벌해야지. 이게 복리예요. 은행에서 이렇게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돈을 오래 맡겨놓을수록 금액이 나중에 팡팡팡 이렇게 불다가 이자 붙인 거에 또 이자를 주고 붙인 거에 이자를 주고 붙인 거에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이렇게. 이해가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자가 높아서 이런 게 가능했다고. 내가 대학교 때면 한참 전이죠. 여러분 몇 년생인가? 근데 2001년도에 입학했는데 35이거든요. 2001년도에 입학해가지고요.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학교생활을 진짜 등한시하고 그때부터 뭐 술도 많이 먹고 많이 싸돌아다녔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학 가니까 과외만 진짜 과외 미친 과외만 11개 12개씩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하고요.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만 했어. 과외하고 나서 과외할 때 내가 한 달에 그때 지금 한 5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거든요. 500만 원씩 매달 그냥 친구들끼리 등록금도 내고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봐야 그래 봐야 뭐 상관없어. 매달 버는데 뭐 여기서 등록금도 내고 막 반값 내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고도만 한 250씩 모았던 것 같아요. 250씩 계속 그냥 정기적으로 모르겠다고 그냥 넣어놓은 거야. 그냥 넣어놓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돼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 모였나? 가봤더니 8천만 원이 있더라고. 막 계속 불어난 거예요. 한 7년 동안. 군대 가 있을 때도 지가 알아서 불었더라고. 계속 몸집이 꽁꽁꽁꽁 풀었던 거지. 그게 복리의 효과긴 한데 요즘에 이자 좀 많이 작아져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좀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때 바로 그냥 집 사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이 얘기를 왜 한 걸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했었는데 복리 얘기인가? 복리 어쨌거나 그렇다고요. 그래서 복리 근데 뭐 오래 맡겨놓는다고 뭐 한 20년 맡겨놓으면 더 좋지 않냐 뭐 돈이야 많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살아나 있으려나. 그래서 지금 봐봐야 빨리 풀고 쉽게 얘들아 봐봐.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이거 그러면 적립해야 되냐. 이 적금이야 예금이야. 이 구별되니? 이거 한 방에 팡 넣는 거야 아니면 매 달이든 매년이든 이렇게 몇 번 나눠서 계속 넣는 거야. 계속 넣는 거잖아. 일정 금액씩 매년 초에 3년 후 말까지니까 이해가나? 3번 넣는 거야 3번 말 그대로. 이거 등비 합인 거 인정하나? 그냥 등비 합이라고 보라고. 이게 그냥 예금인지 적금인지만 보면 돼. 이거 적금이구나. 3회에 걸쳐 넣는 거구나. 볼 것도 없다. 그러면 등비 합이라고만 생각해 그냥. 이걸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푸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등비 합이라고. 그럼 됐어. 그럼 R이 얼마입니까? R이 얼마지? 계산하지 마. 야 5%지. 연율 5%면 1년 지날 때마다 1.05배 해주는 거 이해가나?
그걸 또 알려고 노력하지만 어차피 준다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가장 핵심은 이거 1.05에 몇 승이래? 3승 1.16이래. 얘를 왜 줬겠냐고. 이게 R이야. 그러면 그냥 해. R-1분의 자, 매년 얼마 넣어야 되냐 그랬어. A1이래, A1. 이게 초항이. 근데 있잖아. 이런 거야. 자, 봐봐.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돈을 매년 초에 넣냐, 매년 말에 넣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1년마다 이자를 주는 거죠. 지금 연이율이니까. 아까는 월이율 가지고 예를 들어본 거고. 연이율이니까. 그럼 자, 마지막에 A1을 가져갔어. 매년 초에 넣는 거야. 초에 넣었어. 그럼 말에 찾으러 가. 그럼 1년이 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어. 초에 넣으면 말에 찾는 거니까 붙어. 근데 말에 넣으면 마지막에 든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안 붙어? 근데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가지고 저 A1이요. 나간 다음에 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이자 뭐 1초 내에 달라는데 그러면 이자가 붙어? 안 붙지. 그러니까 마지막 돈은 이자가 안 붙는다고. 말이면. 그러니까 이 차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낸 내가 금액이 이자가 붙을 거냐. 예, 마지막에 낸 금액 자체가 초항이야. 거꾸로 더하는 거였어 아까. 그래서 매년 초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 1.0을 한번 곱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자가 한번 붙으니까요. 매년 말이라고 하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초항이. 여기 보시면 매년 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한번 곱해서 이자가 한번 붙은 거 이게 초항이에요. R-1분의 A에 R에 몇 승인지 생각하지 마. 어차피 여기 나와 있어. 이거야 이거. 이게 얼마나 됐으면 좋겠대? 420만 원이란다. 만원 이게 지금 공간이 없어 안 쓸게. 0000 써가지고 여기 계산하시면 돼. 이거 1.16이지? 와 그래도 이거 노가다 같은데요. 맞아 노가다야. 너네가 해. 몰라. 스몰 A 구하면 그게 답이야. 노가다니까요. 노가다는 직접 하세요. 자 근데 957번. 자 이거 하고 시작. 자, 이달 초에 20만 원인 월 물건이 있어요. 그걸 할부로 구입했단 말이죠. 홈쇼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달 말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 12개월에 걸쳐 갚아야 돼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퇴직금하고 똑같은 거야. 연금, 퇴직금, 뭐 대출금 다 똑같아. 이게 뭐냐면 2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져간 거냐 그냥. 홈쇼핑 입장이고 홈쇼핑 애들한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얘한테 돈을 나눠서 줄게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잖아. 이런 상황인 거야. 얘들 홈쇼핑이라고 생각해봐. 홈쇼핑 입장에서는 얘들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20만 원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또 지끈거려. 그냥 현금이라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 20만 원짜리 물건이지만 그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 20만 원을 줘요 하고 내가 가져온 거야. 그냥 20만 원을. 이해가? 그다음 제가 매달 드릴게요. 이렇게 준 거지. 그러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20만 원을 나한테 안 줬으면 안 줬어. 그럼 이걸 무조건 은행에 넣는다는 가정이야. 그럼 2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라는 건데 12개월 후잖아요. 그죠? 정기 예금이에요. 20만 원 한 방에 빵 넣었어요. 근데 연이율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 필요 없어. 월이율 1.5%? 필요 없어. 거기 0.015라고 줬잖아. 아래 보여? 몇 승이라고 또 줬어? 12승을 줬잖아. 당연히 12개월 후니까. 그러니까 20만 원을 나한테 안 주고 홈쇼핑이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물건이지만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그 20만 원을 넣어놨으면 이 금액이 되어 있을걸? 근데 나는 20만 원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은행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 그럼 내가 매달 얼마씩 줘야 되냐? 얘한테 매달 A1씩 줘. 자요. A1, A1, A1. 홈쇼핑은 A1씩 받아가지고 다 어디다가? 은행에 때려 넣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적금이야? 적금이야? 아 이건 예금인데 매달 내가 A1씩 주는 거 가지고 얘는 계속 쌓는 거잖아. 그러면 적금. R이 이거야. R-1 분의. 근데 이런 상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초에 넣으면 이자 한번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상환 문제 있잖아. 상환. 연금이든 뭐든 이렇게 푸는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도 다 말에 넣어. 말. 내가 말에 갚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홈쇼핑에서 니네가 계속 엄마를 통해서 물건을 사기만 해봤지 니네가 갚아보진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저거 마음에 들어. 엄마가 그래서 저 빼. 그러면 신상 빼. 그래서 샀다고 해봐. 엄마가 바로 통장에 돈이 나가지 않고요. 이달 말부터 나가요. 당장 지금 돈이 없어도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날 말이니까 모르겠다. 아빠가 어떻게 하겠지. 막 이러면서 그냥 지른다니까. 우리 와이프 그런 거죠. 다 똑같아요. 엄마들이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초간이 말이라서 이자 안 붙어. 아래 몇 승이냐? 12승. 이거는 그냥 적금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다? 같아야지. 그래서 홈쇼핑도 손해가 없지. 그래. 이거 풀면 돼? 에이, 니네가 구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거야.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금 문제는 이렇게 등비의 합으로 구한다 라는 거. 이거 연금 혹은 뭐 할부 문제 혹은 뭐 대출 문제 뭐 이딴 거는 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같다라고 놓는 거. 이거야. 이게 큰 패턴의 풀이법이 이 정도는 나와 학교 시험에.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막 용돈이 더 생겨서 막 넣는 돈을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몇 달을 돈을 못 넣었다. 이런 응용 문제는 몰라.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진짜 센스로 푸셔야 돼. 강한 이해력, 현실적으로 경제관념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